반복하겠습니다. 여때 승문 법안, 이때 승은 뒤에 곧 해초로 이미 나타나지만 첫 문장은 여기는 어떤 스님이 법안 스님에게 물었다 하고 그 물었는 전체 이 기술을 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해초란 승려예요. 이 해초란 승령이 우리가 자문하다 할 때 그 자자는 말씀음이 물론 들어가지만 없어도 자문하다의 그 자자 뜻이 같아요. 제가 그냥 묻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 그 자문이에요. 화상. 우리가 불교에서 이제 화상이라는 말 자주 쓰죠. 특히 화상은 아사리라고 해서 스님들의 역할이 다양해요. 혼자 수행해서 깨달음을 가는 분도 있고 후배 제자들 가르치는 스님들이 있고 이 화상 스님은 대체로 가르침을 내리는 스님. 그러니까 스님들 중에 교육을 많이 담당. 그러니까 물론 도력도 높고 해서 그때 화상 역할은 대체로 후배 승려를 깨달음을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승려들을. 그래서 말하자면 불교에서 화상 그러면 선생님 뭐 이런 거예요. 제가 화상께 자문을 한번 받겠는데요. 그래. 그 자문 내용이 뭐냐면 여하시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법안은 내가 해초로구나 이렇게 답했어요. 아까 제가 이거하고 거의 같은 그 법안 스님에게 묻는 아까 그 현측 스님 얘기를 했잖아요. 거의 똑같은 질문고 답이 똑같아요. 그때 답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질문은 여하시불 어떤 사람이 도대체 부처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이때 이 질문에 문제가 어디에 있나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저하고 이제 강의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대답한다면 어떤 대답이 가능할까요? 이 무엇이 부처입니까? 한마디로 지적 질문 아니에요. 부처에 대한 정의를 묻잖아요. 부처는 이러이러한 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답을 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게 뭐 요즘 유행하는 다음 미래 세대의 이 통신 환경 시스템을 G5라고 그래요. G5는 뭐를 G5로 합니까? 뭐 전기가 딱 나와요. 아, 그게 G5지. 5세대 통신 환경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도 빠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정의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언더스탠딩 해요. 수많은 지식 중에 하나처럼 부처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부처는 이러이러한 자입니다 하고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해하는 것과 여러분이 스스로 부처되는 건 다르잖아요. 이 질문에 답을 해줘도 자신이 부처되는 것하고는 아무 그냥 하나의 지식을 얻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선불교는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부처 되기 아니에요. 부처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가 되지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 되지라는 되는 방법이 뭘까요? 되는 방법은 언어적 이해, 언설의 지식 노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마음을 녹여가 언어 세계를 놓고 언어를 가지고 부리는 마음 자체의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즉 언어를 뛰어넘은 마음의 자각 능력을 얻는 게 부처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을 주면은 점점 그 패러다임에 자꾸 지식에 가두어지잖아요. 반부처로 가잖아요. 부처가 안 되는 길로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why question 또는 what question 무엇이 무엇이다 이 정의 내리는 것 또 왜 그렇습니까? 왜 이거는 바로 전부 지식의 패러다임이에요. 이것이 아무리 반복해도 자신이 세상을 보는 그 기존의 패러다임 즉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관리하고 거기에 우겨 넣어서 세상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그 사고체계는 우리 마음이 스스로 마음의 자유를 도저히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내가 짜여진 세계의 어떤 효능, 의도하는 결과는 얻을 수 있지만 내 스스로가 말하자면 자유로운 해탈의 느낌, 정신의 어떤 고통이 없는 세계로 내 마음, 그
우리 인생이라는 게 자기 정신의 자유로움을 얻는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니까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그 지식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로 들어갈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질문하는 방식을 스스로 녹이게 해주는 유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무력화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언어 세계로 물었잖아요. 그 물었는데 그 물으면 제가 이 선불교 1강인가 2강인가 이렇게 하면은 선은 언어 세계의 언설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왜 언설은 결국 지식 우리 속에 A는 B, A is B, A는 B고 또 인과관계 이것과 이것의 어떤 정의가 어떻게 연결되냐 논리적 관계, 인과관계로 묶어가지고 모든 정보를 그 묶어가지고 해석해가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삶의 방식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리 바꿔 그 정보가 축적되더라도 그 패러다임에 우리 정신을 부린다면은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항상 억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 이걸 벗어나야 되잖아요. 벗어나는 건데 이게 언어가 항상 그 프레임으로 유도하니까 언어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 어떻게 하느냐. 왜 선사들이 언어 세계를 극도로 싫어하면서도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제가 검 얘기했어요. 이 검을 언어가 검이에요. 검을 가지고 잘못되면 사람 막 죽여요. 그런데 그 검을 없애는 건 뭐냐? 또 다른 검을 가지고 활인검을 통해서 이 살인검을 부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검으로서 검의 위험성을 부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이 선사들이 쓰는 언어는 언어적 패러다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언어를 통해서 그걸 박살내야 돼요. 깨줘야 돼요. 그걸 제가 비유로 뭐냐. 화살이 가는데 또 화살을 쏴서 그 화살을 맞춰가 화살을 떨어뜨린다. 제가 그런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부처입니까? 딱 물으니까 그 질문의 패러다임을 녹일 수 있는 가장 그 사람이 너는 해초라. 그냥 네가 해초구나. 그 질문의 무력화가 이 방법이에요. 즉 나는 뭔가 부처인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부셔주냐. 그 질문에서 비껴나와서 네가 해초다는 게 뭐 네가 해초니까 네가 부처니까 왜 또 부처잖아. 그거 이미 지식 노름이. 아까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그냥 즉각적으로 마음을 자유롭게 부르는 거 그 피해갈 수 있는 거. 너 해초네? 이 사람이 무슨 심각하게 그걸 파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야 네가 그 질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생각조차도 안 해. 그냥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자유로운 마음을 불쑥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매여 있지도 않지만 이 스승은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하지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불쑥 자유로운 마음을 그 내뱉을 뿐이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았는 게 아 내가 해초로구나 하게 내가 부처라는 말이지 이렇게 하면 또 짱구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승은 뭐냐면은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제 불쑥 그 자유로운 마음의 맛봄을 제자가 그 현장에서 맛보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논리적 물음에 묶여가지고 같이 그런 노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떠오르는 답 속에 자유롭게 툭툭 벗어든 그 자유로운 마음을 우리가 그 현장에서 우리는 세상의 정보를 누구의 말에 논리적인 패러다임에 붙잡혀가 거기에 가지고 언어적 장난하고 그 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마치 지식을 많이 올리고 그래서 세상의 문제를 잘 푼다라는 그게 우리 삶 내재적으로 볼 때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거기서 벗어나라고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또 의미를 좀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순간에 아무 그렇게 툭 던지는 그 발언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너도 어떤 문제가 오면은 뭐 짱구 그래 이거 무슨 의미지 상징적으로 뭐지 논리적으로 뭐지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는 게 답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잘 부리는 게 우리가 부처되는 길이에요. 작은 부처나면 맛보는 길이에요. 완벽하고 퍼펙트한 건 아니지만 그 순간순간에 그런 왜라는 질문, 논리적인 질문, 지식을 추구하는 그 질문에 붙잡혀서 또다시 반복하는 그런 구렁텅이에서 순간적으로 자유로운 마음을 훅훅 부리다 보면 어느덧 자기 마음은 자유로워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 상황 따라서
뭐 네가 해초로구나 그런 것도 다를 때 다르게 얘기해요. 여기에 무슨 심오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머리 굴리는 순간에 동일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우면서도 매우 쉬워요. 여러분 이지고이 쉽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야기하면 그럼 무슨 말인지 몰라 하는 거는 뭐냐면 이미 자기 스스로가 어렵게 문제를 풀라는 마음을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그 마음 없애라고 하는데 나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 그 뭔 말인지 모른다라는 자기 마음의 설계 구조 속에 내 말이 들어와야 된다. 자기 패러다임이 들어와야 된다고 여러분 강요하는 거예요. 그 벗어나면 나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 안 되라고 하는 건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왜 여러분이 이해돼야 됩니까? 이해가 뭐 별겁니까? 이해될 때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이해를 안 할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똑같아요. 이해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 강박관념에 우리 사고를 거기에 계속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뭐 그러면 그냥 얼마나 편해요. 뭐 그렇지 뭐. 그렇게 마음을 하면 내가 병신같이 왜 그렇게 마음 먹고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되겠다고 왜 그랬지 스스로 비하하고 스스로 쫄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불편한 거죠. 뭐 별거냐? 뭔 말인지 모르지만 들으니 뭐 약간 그러네 시원하네. 돌아가면 또 모르지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 안에 설계된 마음의 강요, 뿌리 내리는 그 강요의 마음을 스스로 벗어나게 돼요. 가능하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는 그 관행의 힘 때문에 우리가 뭐 할 뿐이지 그냥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즉 두뇌를 굴려왔던 그 관행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거 벗어나면 안 된다고 착각하잖아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딱 준비해가지고 대응해가 된 게 어디 있어요? 살다 보고 이렇게 사는 거지. 결혼할 때 뭐 이 사람이 검증해가지고 여러분 결혼했나요? 집 살 때 뭐 하도 나름대로 머리 굴리죠 물론. 그렇지만 그게 부정확하고 자기도 잘 몰라요. 여러분 애 키울 때 뭐 정보는 많이 알지만 그대로 됩니까? 하나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면서 자기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요만큼 다듬어졌다고 자꾸 자기를 정당하고 하지만 잘 몰라요. 그냥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은 탁 짜여져서 기계처럼 탁탁 돌아가면서 고개의 패러다임이 내 생각의 패러다임이 모든 게 들어맞으면 이해가 되고 그거 벗어나면 큰일 난 줄 알아요. 그거 들어오는 거 없어요. 욕심만 부리는 거지. 왜 그런 긴장감과 강박관념에 왜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로움이라는 거는 우리가 왜 어렵냐. 자기가 반복되는 관념을 끝까지 강요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순간에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이해하려고 하세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세상 살아가려고 하지 마라. 왜라는 이유에 답하는 방식으로 세상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때로는 그것부터 마음껏 안 될 때 그거 별거 없어. 뭐 안 되는 건 내 마음대로 어때? 이렇게 마음을 부릴 때 여러분이 스스로 그때 자유로워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지요, 그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송이 있는데요. 송을 읽어보겠습니다. 통취불기 자고제제 심화리 삼급랑고 어화룡 진유호 야당수. 시 자체는 진짜 멋있어요. 그거 강남의 나라에는 봄바람 불지 않는데 강북은 강남의 나라잖아요. 춘풍은 봄바람이잖아요. 강남의 나라에는 봄바람이 취는 불다 해. 부는데 불기 일어나지 않는다. 봄바람이 불지 않는다. 강남의 나라에는 봄바람 불지 않는데 자고는 두견새예요. 두견새는 제자는 울제자예요. 어디에서 운다. 어디에서?
심 깊은 데서 활이 꽃 속 깊은 곳에서 꽃 속 깊은 곳에서 운이 울고 있네. 강국의 나라에 봄바람 불지 않는데 두견새는 꽃 속 깊은 곳에서 지저긴다. 삼급 랑고, 이거는 그 용문, 옛날 고사의 우임금이 이렇게 뭐 강줄기를, 그 용문고리 있잖아요. 그 강, 그게 옛날부터 고사가 물기를 내 가지고 이렇게 그 우임금 얘기가 설화가 있어요. 어떻든 이게 이 폭포가 이제 3단계 폭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기가 거슬러 올라가 3단 폭포를 하면은 그 고기가 용이 된대요. 못 오면은 여기 점박이가 되고 푸른 점이 되고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 중국의 고대 고사 설화예요. 3단계의 물 높이를 물결을 넘어서면은 고기가 3단계 폭포 올라갔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고기는 용이 되려만 지인 어리석은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호자는 두레질하다 이 말이에요. 밤에 당자는 못당자예요. 몸물을 계속 퍼올려요. 어리석은 사람은 몸물을 계속 밤새도록 퍼올리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신세계에 아까 말한 깨달음의 세계로 툭 갖는 사람은 고기가 용이 된 사람이죠. 탁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열심히 밤새도록 몸물 푼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즉 우리가 언어적인 경험 세계에 우리가 가두어져서 거기서 아무리 정보를 축적하고 능력이 훈련돼도 한 개인의 삶의 삶의 해탈의 길은 지식을 쌓고 거기에 훈련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닌데도 그걸 계속 반복하면은 된다라고 어디서 아주 물만 밤새도록 푸고 있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인데, 자, 강국춘풍 취불기 자고제제 심화리. 이 시가 참 멋있어요. 짧지만은 그 앞에 두 기절은 이 두 기절이 해설하는데 이걸 또 물론 해설은 우리가 말을 부리니까 일종의 말은 문장이 되자면 의미가 돼야 되고 또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말 속에 하는 메시지 자체는 이 명상, 언어를 뛰어넘는 세계를 지시해야 돼요. 의미를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강국에는 보통 강남에 봄이 빨리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국의 춘풍은 아직도 불지도 않는데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고는 꽃속 깊은 곳에서 계속 울고 있다. 자고는 꽃속 깊은 곳에서 울고 있다. 이게 뭘까요? 이게 깨달음 세계 보면 우리 모두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거나 여러분이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여러분 일상 속에 수많은 하지만은 깨달음의 눈 속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이미 깨달음의 꽃 속에 깊은 곳에서 자고의 울음소리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음과 깨달음 아니 강국의 춘풍이 아직 불지 않지만 지금 인연이 돼서 깨달음 세계로 못 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하는 우리의 생각과 발언 속에서는 어떤 깨달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이미 깨달음을 향한 자고의 울음소리와 똑같아요. 깨달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그런 시예요. 그래서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미진한 부분 오늘 요거 마지막 여기 소개해도 말 자체는 그럴듯한데 아직은 뭔가 마음속에 탁 와닿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또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조금 얘기하고 다음 치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